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파트 1 종자, 챕터 3의 종자 발화, 네 번째, 발화의 촉진 및 억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있어요. 이 화합물질들이 종자의 발화를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외부 환경 조건을 대체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화학물질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발화 촉진 물질, 발화 억제 물질이 있습니다. 촉진 물질 먼저 보고 갈게요. 지베렐린, GA라고 표현하죠. 지베렐린, 그 다음에 시토키닌, 에틸렌, 과산화수소, 옥신, 질산칼륨, 티오요소, 사일로시논이 있습니다. 발화 억제 물질이에요. ABA, 같은 말로 아브시스산이라고 합니다. 아브시스산. 자,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쿠마린, 페놀산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발화 억제 물질을요, 통틀어서 블라스토콜린이라고 합니다. 발화 촉진 물질 자세하게 보고 갈게요. 지베렐린, 자연 상태의 모든 종자의 발화를 촉진합니다.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호르몬이에요. 특히 미숙 종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지베렐린은 식물체의 모든 기관에 분포합니다. 극성이 없어요. 식물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로 이동되고 이 극성이란 뜻은 극으로 치닫는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식물체의 다양한 부분으로 이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또 지베렐린은요. 종자의 발화뿐만 아니라 경엽신장, 식물의 전체 크기를 늘어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식물체 호르몬입니다. 또 단일 조건에서 로제트 현상을 일으키는 장애식물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장애식물이 있어요. 장애식물이라는 건 어떤 식물이죠?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이에요. 꽃이 이렇게 펴야 되는데, 자, 이게 장애식물이 장일이었을 때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장애식물이 만약에 단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꽃이 안 피겠죠? 영양생장만 굉장히 심해지고 꽃대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꽃대가 안 올라오고 영양생장만 간특하는 과정을 로제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로제트 현상. 그럼 이 단일 조건을 타파해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베렐린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일 현상을 대체해서 이 장애식물이 꽃대가 올라오는 그런 작용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지베렐린은요, 광과 온도를 대체해서 종자의 발화를 촉진시켜 주기도 하고, 휴면 타파를 통해 봄 감자를요, 가을에 씨감자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감자 언제쯤 제일 많이 심으세요? 자, 우리가 보통 감자는 3, 4월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심게 되는데, 우리가 가을에 감자를 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을 감자 더 비싸니까요. 자, 그랬을 경우에 가을에 이 감자를 심는다고 해서 감자가 싹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 감자가 휴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일깨워주는 게 바로 지베렐린입니다. 그래서 지베렐린은요, 종자의 발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시토키닌이에요. 시토키닌, 뿔이 어린 기관에서 생합성이 되고 세포 분열을 촉진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특히 UR을 생장시켜요. UR 기억하세요? 종자 발화가 있으면, 종자 씨가 있으면 이 안에 배 있죠. 이 배에서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오는 씨 뿌리와 어린 뿌리와 이제 어린 싹이 바로 유근과 유아입니다. 또 시토키닌은 정화우세 현상을 타파해요. 정화우세 현상. 이 말은 식물체에 이제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맨 이쪽 눈이 이렇게 달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이 정화예요. 정화. 정단부, 머리 꼭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까요? 이런 정화우세 현상을 타파하고 이 측면에 나타나는 그런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시토키닌은요, 지베렐린과 아부시스탄, ABA와 함께 했을 때 아부시스탄 같은 억제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시토키닌과 아부시스탄의 차이를 좀 보고 갈게요. 시토키닌은 광선과 결합했을 때 발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지베렐린은 광선이 있든 없든 발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에틸렌이에요. 에틸렌은 공기보다 가볍고 확산으로 이동됩니다.
자, 과실에 성숙을 시키기도 하고 이 눈을 휴면시키기도 하고 꽃을 피우는 개화 역할과 잎을 떨어뜨리게 하는 잎의 탈리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종자의 발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에틸렌의 화학식이에요. 화학 구조. 굉장히 단순하죠. 자, 에틸렌은 미숙 종자와 오래된 묵은 종자의 발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과산화수소예요. H2O2. 우리가 소독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발화를 촉진시키고 살균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옥신. 별표 한번 쳐볼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물체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자, 옥신은요, 줄기의 정악, 맨 위쪽에 있는 그런 눈과 선단, 끝부분, 어린 잎에서 주로 생성이 됩니다. 체내 아래쪽으로 극성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식물체가 있으면 이 식물체에서 이 옥신이라는 호르몬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동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이 방향이 극으로 치닫는다. 하단부로 이동하는 극성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옥신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특히나 이 밝은 촉진, 이 요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양 번식할 때 있죠? 이 옥신 호르몬을 이제 묻혀주게 되면은, 이 뿌리가 발달해서 촉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옥신 호르몬이 많이 있는 그런 약재를 루톤이라고 해요, 루톤. 밝은 촉진제예요. 가루로 되어 있는데 저도 봄철에 이제 영양 번식 많이 할 때 이 루톤 약재를 이제 밝은 촉진되게 묻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옥신의 호르몬의 이용도를 높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질산 칼륨입니다. 발화 시험 시에 0.1에서 0.1% 농도로 발화를 촉진하고요. 이 질산 칼륨은 목초의 종자나 관목, 일부 채소 종자에 휴면을 타파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광합성 효과를 증진시키기도 하고 지베렐린이나 키네틴과 같은 담배 종자의 발화 증진, 상승장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O 요소예요. 수확 직후에 휴면 중인 종자의 발화력을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베렐린과 TO 요소의 혼합액으로 인한 검사법을 이용합니다. TO 요소는요, 발화에 필요한 광선의 효과를 대체합니다. 또 후숙 중에 생기는 생장 증진제 효과도 있어요. 상추 종자에서는 발화에 있어서 고온과 침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틸렌, 과산화수소, 옥신, 질산칼륨, 티오 요소 각각의 기능들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발화의 촉진 및 생육 촉진법이에요. 자, 우리가 호르몬도 알았고 어떻게 하면 발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아예요. 최아. 같은 말로 싹 틔우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벽씨를 파종할 때 벽씨가 그냥 이렇게 씨 상태로 있는 상태로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싹을 틔워서 이렇게 약간 1에서 2mm 정도 싹을 틔워서 이렇게 파종하시면 훨씬 더 생장이 잘 되거든요. 그게 바로 최아예요. 발화 생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종자에 약간 싹을 미리 틔우는 것. 이게 최아입니다. 유근이 종자의 종피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별표. 자, 벼 같은 경우에는 침종을 포함한 발화 기간을 포함하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침종, 물에다 담그는 기간이 짧아져요. 10도에서는 10일, 20도에서는 5일, 30도에서는 3일 정도의 그 침종, 물에다 담그는 기간을 구분합니다. 감자의 경우는요, 촉성 재배 시 이용할 때는 싹을 2cm 정도 틔워서 하는 거예요. 싹 틔우는 거죠. 자, 그리고 씨감자는요, 보통 30에서 40g 요 무게를 절단해서 눈 한두 개 붙여서 심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자, 감자 한번 그려보세요. 감자가 이렇게 있고 싹이 몇 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자, 그런데 전자저울을 가지고 이 감자에 이제 잘랐을 때 그 무게가, 이 무게가 다른 절단 부위가 30에서 40g 정도 돼야 감자로 또 다른 감자로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감자를 자르실 때 전자저울에서 30에서 40g 정도 되는 무게가 알맞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고구마는요, 직파 재배 시에 이용할 때 씨고구마 싹을 10에서 15cm 정도 띄워서 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해보면, 감자는 괴경, 덩이 줄기를 이용하는 거고, 고구마는 괴근을 이제 우리 먹는 부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부위, 심는 부위, 그것들을, 내가 진짜 감자 심는다. 내가 진짜 고구마 심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프라이밍입니다. 프라이밍. 자, 파종 전에 수분을 가하여서 종자가 발화에 필요한 생리적 준비를 갖추게 해주는 게 프라이밍입니다. 이 프라이밍은요, 특수 용액들이 있어요. PEG, NaCl, KNO3 같은 용액과 산소를 같이 공급해요. 이랬을 때 발화 속도가 균일해지고 균일성이 높아지고 수분 이동은 멈추면서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밍 처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처리를 하면 이 용액의 삼투압 때문에 종자의 발화 2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처리하면 종자가 발화가 촉진된다. 그렇지만 이 상태는, 이 프라이밍 상태는 유근이 종자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하 프라이밍의 차이가 거기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전발화 처리예요. 전발화 처리는 이 포장 발화가 100% 되기 위한 유체 파종과 전발화 종자가 있습니다. 이 유체 파종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겔 상태의 용액 내에 그 물질을 특수 처리해서 그 발화 종자를 넣어놓고 특수 구기를 이용한 파종 방법이 전발화 처리입니다. 자, 네 번째 저온 고온 처리는 약간 물리적인 처리예요. 물리적인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종자의 발화를 싹을 틔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종자 코팅.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종자의 모양 굉장히 다양하죠. 크기도 다양하고. 근데 이거를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파종기의 규격에 맞게 이 환형, 이 어떤 동그란 모양이나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필레트 종자, 피막 종자, 장환 종자, 종자 테이프, 종자 매트 이 5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펠레트 종자예요. 대체로 이 펠레트 종자는 둥글게 개발되고요. 코팅 물질이 점토로 되어 있어요. 이 점토가 이제 흙과 성분이 비슷하니까 잘 융화되면서 이용될 수 있겠죠? 이 물질이 살충제와 색깔 염료, 그다음에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레트 종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해하시고 두 번째 피막 종자입니다. 종자의 형태와 크기가 원형에 가깝게 유지되어 있고요. 중량이 약간 변할 정도로 피막 재료에 살충, 살균, 염료, 기타 첨가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환 종자는요, 다소 원통형에 되어 있는데, 다 2개 이상, 여기 핵심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2개 이상의 종자를 함께 집어넣습니다. 자, 네 번째, 종자 테이프는요, 종이 등 분해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테이프. 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립, 오는 몇 립씩 넣어서 한 줄로 배치하는 거고, 5번째 종자 매트는 종자 테이프보다 더 큰 크기의 그런 매트, 특수용 매트를 가지고 거기에 분해될 수 있는 이 매트 특징이 있겠죠? 이 매트 안에 이제 산파되어 있거나 아니면 물이 지어서 종자를 파종할 수 있게 아예 세트가 되어 있는 거죠. 1, 2, 3, 4, 5 각각의 키워드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1, 2번은 뭔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환 종자는 다소 원통형과 2개 이상, 종자 테이프는 테이프란 용어, 종자 매트는 넓은 판이란 용어, 각자의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거 구분하셔서 이것도 필답에 나온 적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쓰는 것까지 같이 공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인공종자입니다. 인공종자는요, 이 조직배양에서 얻어진 체세포 배 아니면 부정화로서 식물로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하게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종자입니다. 이 배양할 수 있는 물에는 겔을 포함한 캡슐 상태예요. 에베퍼, 상추, 당근, 바나나 이런 것들을 부정배를 통해서 인공종자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양번식 같지만 그런 씨앗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구조라기보다는 그냥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번식 기관을 이용해 영양번식의 그런 부위를 이용하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종자 모양이니까 이걸 인공종자라고 부르는 거죠. 단점으로는 건조에 약하고 전할률, 정상적인 식물화가 좀 낮고요. 장기 저장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감자를 이용한 인공종자가 실용되고 있었지만 자,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3번. 종자를 처리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모든 처리 종자는 균일하게 처리돼야겠죠? 왜냐면은 종자를 발화했을 때 어떤 건 싹이 잘 나고 어떤 건 싹이 안 나면 이거는 균일성이 떨어지고 종자의 전체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하게 처리되셔야 되고 또 처리된 물질 여러 가지 이제 뭐 살충제라던가 아니면은 발화를 높이는 물질들이 종자 표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종자 품질을 저하시키면 안 되겠죠.
또 취급하는 그런 종자 관련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런 요소들을 없애야 되고, 기계와 파종을 위해서 펠레팅한 경우에는 크기, 모양이 일정해야겠죠. 왜냐면 기계가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기계가 이제 이용될 수 있게 편리할 수 있게 전체적인 균일성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살균 살충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색소를 첨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종자를 이렇게 특수 용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종자들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꼭 장갑을 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게 뭔가 첨가가 된 거예요. 아우 예쁘다 만져볼까? 요게 아니라 항상 뭐 어떤 장갑을 끼셔가지고 그것도 화학 물질이니까 그런 사항도 유념해 주세요.